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어제는 제가 일이 있어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공매도가 40% 이상 어마어마하게 나와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고 금일은 중요 이슈들이 또 많았습니다. 구주주 유상증자 청약 마감일이었고 또 수주 공시 그리고 실적 공시도 있었는데요. 금일 영상에서는 두중 리뷰와 실적도 체크를 해보고 다음 주 주가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주식 생각 잠시 접으시고 부담감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한 종목 꾸준하게 리뷰를 드리고 있고 작년 7월부터는 또 매일매일 이렇게 오늘까지 텔레그램 무료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신저를 통해서 매일매일 두산중공업 이슈라던가 브리핑 그리고 시장 분석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가에 SD바이오센스 이렇게 매수를 도와드렸고 요즘 들어서 물려있는 종목들 문의가 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어떠한 형태든 약세장이 찾아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계속 하락할 거라고 생각이 머릿속에 좀 가득 차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감정적으로 좀 매도 버튼을 누르거나 혹은 아예 자기 계좌를 방치하게 됩니다. 오히려 고비를 보내면서 패닉에 빠져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좀 기회로 삼을 필요도 있겠습니다. 내가 보유한 포트폴리오 중에 매력이 좀 떨어진 종목을 버리고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높아진 더 좋은 종목들을 교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시장 같이 잘 이겨내고 앞으로 수익을 좀 내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방 참여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시면 계속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드리는 종목들만 매수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시장이 좋지 못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간단히만 시장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공시 내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 하락에 이어서 오늘도 또 1% 이상 그리고 코스닥은 2%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간밤 미 증시에서 예상치를 뛰어넘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로 인해서 3월달 50bp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었고 상반기는 또 100bp 인상까지 언급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얼어붙었고 미증시 하락으로 오늘은 국내장이 좀 동조화되는 전략 후약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2일 전 미장이 급등했을 때 우리 시장은 좋지 못했고 어제 다시 미장이 급락을 하게 되니 어김없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좀 한 주를 마무리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오늘 고점 1.1%까지도 갔었고 저점은 또 16,900원까지도 다녀오면서 작년 6월 이후로 보지 못했던 가격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종가는 거의 보합권 17,350원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심지어 여기 보시면 오늘 사우디 수주 공시도 있었죠. 사우디아라비아 주조단조 공장 건설의 계약 금액은 이렇게 1조 160억 원으로 게시가 되었습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한 6% 정도 되는 이런 계약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요한 건 계약 기간이죠. 시작일은 올해 2월 15일부터 2025년 1월 14일 거의 3년 가까이 되는 계약 기간을 가지고 있고 연간 6만 톤 규모의 주조단조 공장을 건설을 하는 이런 프로젝트의 TPC 수주 계약 공시가 이렇게 떴습니다. 현재 실적에 메말라 있는 두중의 상황에서 1조가 넘는 이런 금액은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주가에는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미 이전에 잘 알려졌던 이 공시이기도 하고 최근 매출액 규모로 쳤을 때 6% 정도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겠죠. 또한 플랜트 그리고 중공업 수주 특성상 계약 기간이 단기간이 아니고 몇 년씩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금액을 선지급 받고 공사를 들어갈 수 있지만 보통은 좀 나눠서 이렇게 계약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적에 좀 나눠서 반영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간에 뭐 계약 규모가 바뀔 수 있다는 점, 아무래도 3년 동안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납입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도 좀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큰 규모의 수주 공시가 뭐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것도 좋지만 꾸준하게 수주 공시가 나와주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뭐 역시나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도 유상증자라는 이런 기간 동안에 뭐 아쉬운 건 수주 공시가 떴음에도 주가의 움직임은 거의 없었고 현재 두중의 상태를 시장이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동과는 원활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이런 공사도 차질 없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며 또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중심으로 구단조 소재 시장 규모는 2028년까지 연간 약 2조 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또 추가적인 수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옆에 실적 공시를 좀 보시면 뭐 이 시기에는 보통 지난 4분기에 대한 이런 실적과 오늘 나왔던 연간 실적을 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아직 4분기 실적은 좀 공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연간 실적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는 동사가 작성한 결산 자료로서 외부 감사인의 감사 결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감사 보고서 제출 공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당해 사업 연도 2021년이고 직전 사업 연도는 2020년에 대한 이런 매출과 영업이익 실적치가 나와 있습니다.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뭐 직전 사업 연도에 비해서 22% 증가한 11조 8천억 정도로 이렇게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이렇게 흑자 전환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뭐 재무 현황을 좀 보셔도 2020년에 비해서 2021년 확실히 좋아진 부분을 볼 수 있겠는데 부채 총계도 직전 사업 연도보다 훨씬 줄었고 자본 총계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본금도 확실히 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뭐 자산 총계가 부채 총계와 자본 총계 요 합이기 때문에 뭐 부채가 이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자산 총계는 좀 줄어들었다. 뭐 전혀 나쁜 게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 원인으로 매출 증대와 자회사 실적 개선 등에 따른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개선이 되었다라고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관련해서 뉴스를 좀 보시면 한중공업 작년 영업이익 8,900억 그렇게 하면서 흑자를 전환했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회사 측은 중공업의 국내외 대형 EPC 프로젝트의 공정초과 달성으로 매출이 증가했으며 자회사 호실적과 전년도 재무 개선 활동 등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을 했다. 뭐 두산중공업에 따르면 중공업 관리 기준 해외 자회사 포함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7조 3천억 원, 수주 잔고는 지난해 말 기준 15조 5천억 원이다. 부채 비율은 연결 기준 169%에서 중공업 관리 기준 171%이다. 2월 유상증자 등 추가 재무구조 개선 활동 반영 시 176%에서 135%로 감소가 될 예정이다. 두산중공업의 올해 수주 계획은 8조 9천억 원이다. 이 중 우선 협상 대상자 등 수주 가능성이 높은 온핸드 프로젝트, 뭐 사우디 주전조 공장, 괌 복합화력, 한림 해상풍력 등 4조 5천억 원 규모이며 통상적인 기자재, 서비스 수주가 약 3조 원, 풍력 등 신재생 8천억, 그리고 SMR 2천억 등이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중장기 성장 사업의 수주와 매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22년 매출 계획은 7조 3천억, 영업이익은 2,800억 원이라고 밝혔다. 뭐 정리를 좀 해보면 재작년 적자였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작년 전체 기준 흑자 전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턴어라운드가 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매출액만 큰 허울뿐인 이런 회사에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또다시 조금씩 돈을 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유증까지 좀 성공을 하게 된다면 부채 비율이 100%까지도 좀 줄어들 수 있고 채권당 관리도 상반기 벗어나게 된다면 재무적으로는 올해 더욱 안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구체화되었고 그리고 SMR 수주 등등 막혀있던 수주도 다시금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미 자회사들을 통해서 패자원 플랜트 수주 소식도 전했고 그리고 오늘 나왔던 사우디 플랜트를 비롯해서 원전 이외에 이런 수주들도 좀 나와주고 있고 며칠 전에 두산밥켓이 사상 최대 실적 발표로 두인이 현재 빠져나간 자리를 든든히 두산중업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실적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 올해가 되길 기다려보고 4분기 실적 공시가 되면 영상이든 무료 정보방이든 다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적도 괜찮았고 수주도 따냈고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뉴스를 보셔도 잘 아시겠지만 나쁜 소식은 별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탄소 중립 핵심은 원자력 최대 14개의 원자로 신설하는 프랑스. 유럽 최대 원자력 생산국인 프랑스가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풍력과 태양열 발전 등 기존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 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2050년까지 최대 14기의 원자로가 추가로 프랑스에 들어선다. 원자력 의존도를 낮추겠다던 취임 공약까지 뒤집으면서 에너지 위기 극복에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다. 대통령은 2035년 첫 원자로 가동을 시작으로 신규 원자로 10기를 세울 것이라며 추가로 원자로 4기를 세우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발표했고 신규 원자로 설립 계획은 최대 14기로 늘어난다. 에너지 정책 방향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취지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달성하기 위해서 원자력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삼겠다고 밝힌 그는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면 기존 원자로도 폐쇄하지 않겠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가동 연한이 40년인 기존 원자로 수명을 50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신규 원자로 6기를 세우기 위해 500억 유로를 투입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유럽 휩쓴 극심한 에너지난도 영향을 받았다. 유럽 각국이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것도 원자로 르네상스 선언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면서 유럽의 천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효율은 아직 전력 생산을 완전히 대체할 만한 수준까지 다다르지 못했다. 신규 원자로 개발을 선언한 국가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로 나온다. 미국, 중국, 인도 등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고 원자력 발전 시설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세계 19개국에서 52개의 신규 원자로 건설이 되고 있다. 중요한 내용만 좀 기사로 좀 봤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최근 EU 텍소노미에 대한 결정으로 더욱 원전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듯 보입니다.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원전 강대국이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원전을 확대한다. 두 중에게는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 정책의 방향을 10년 만에 좀 전환한다는 부분에서 의미는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해왔고 2035년까지 원전 비율 75%에서 50%로 낮춘다는 이런 계획도 애초에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뿐 아니라 영국도 이런 영향을 받고 있고 유럽 전체 에너지 믹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시 원전의 붐이 실현될 수 있는 해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EU 텍소노미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고 앞으로 3개월 정도 뒤에 확정을 짓게 될 텐데 거기에 따르는 K 텍소노미도 분명 변화가 있어야 원전 산업이나 두중에게 더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징검다리가 3월 9일날 시행되는 대선 이벤트, 신원전으로 갈지 아니면 지금과 비슷한 정책을 유지할지 상당히 중요한 기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외인이 14만 7천 주 순매수 그리고 개인이 24만 주 순매수, 기관이 40만 주 이탈,
프로그램은 17만 주가량 이렇게 순매수가 되었습니다. 외인이 나름 꾸준하게 들어와주고 있다고 하지만 기관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의 지분이 가장 최근에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전만큼 보험이나 그리고 투신 사모펀드도 좀 매도하는데 한몫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나마 기타 법인이라던가 그리고 연기금에서 좀 받아주면서 주가를 크게 떨어뜨리진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공매도입니다. 지난 8일부터 다시 30%대로 좀 점프를 한 이후에 어제는 무려 43%까지 공매 비율이 나왔습니다. 뭐 거의 3일 동안 이렇게 700만이 넘는 공매 물량들이 쏟아졌고 어제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를 포함해서 좀 기관에서 많이 공매도를 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 공매 비율에 비해서 주가 같은 경우는 뭐 3일치만 본다면 거의 또이또이한 상황인데요. 다행히도 오늘은 비율이 18%까지 좀 떨어졌고 수량은 69만 주 이렇게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19%도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 뭐 최근 3일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대차도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환도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나면서 뭐 체결량도 최근에 많이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제를 기점으로 좀 잔고 수량과 그리고 잔고 금액이 조금씩 좀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체크되지 않은 오늘의 상황 아마 어느 정도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서 공매 비율이 상당히 늘어나고 그리고 대차도 늘어나고 상환도 좀 많이 해 나가고 있는데 주가는 많이 빠지지 않으면서 좀 뒤에서 어떤 일을 또 꾸미고 있을지 모릅니다. 2월 7일 기점으로 또 유중으로 인한 공매 제한도 풀렸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단 공매를 많이 좀 땡겨놓고 신주를 좀 받아서 그 부분의 차익으로 좀 공매 상환을 하는 방법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단 공매 수량이 오늘 줄어들기는 했지만 신주 상장 때 3월 4일까지는 공매도가 계속 비슷하게 좀 활개를 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주가도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좀 보겠습니다. 종가는 0.29%로 약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한때 오늘 저점이 16,900원까지도 떨어지면서 지난 6월달 이후에 가장 저점을 또 기록을 오늘 했습니다. 다행히 주가는 오늘 17,000원 위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최근에 이런 박스권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17,000원 자리는 꼭 지켜야 하는 것처럼 뭐 분봉상 보셔도 16,000원대로 내려가서 한 15분 남짓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계속 17,000원대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360만 정도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뭐 최근에 비해서 공매량이 좀 적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3일 공매 비율이 30에서 40%가 넘을 때 거래량이 여기 보시면 거의 700만 가까이 좀 실렸는데 오늘은 공매도가 좀 적어지니 400만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공매 세력과 외인 그리고 주포들에 의해서 계획대로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과연 주가를 어디까지 좀 떨구려고 할까요? 사실 그건 아무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그들이 더 떨어뜨릴 의도가 있다면 얼마든지 더 떨어뜨릴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17,000원은 좀 지켜가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섣불리 물량을 늘린다거나 하지 마시고 3월 4일 8,280만 주가 또 상장이 되는데 그 상장 시점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지금은 자금을 호에 두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건 역시나 17,000원이 저점으로 이렇게 좀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16,300원 그리고 15,8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두시고 관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중 실시간으로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시장 같이 이겨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시면 무료로 진행 도와드린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